자, 오늘의 여론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우리 여론 전문가이신 배철호 전문위원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론조사가 10시, 오늘 금요일 10시에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 방식 전화조사고요. 조사 기간은 6월 28일에서 30일까지였습니다. 긍정평가가 43, 부정이 42, 6월 5주차 주간 집계입니다. 점점 긍정평가가 내려오고 있네요. 3주 만에 이제 53에서 43까지 빠지게 된 건데, 주간 집계 현황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그 윤 대통령 그 국정평가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 그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뭐 사실 이번 주에는 다 거기 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문제는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여론조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 크로스입니다. 긍부정 진짜 갤럽도 보면 이제 곧 크로스가 될 크로스 것처럼. 직전 지경까지 가는데 그 문제 하나 하는 또 뭐냐면은 예. 대통령 평가와 여당 평가를 동조화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야당까지 같이 빠지고 있어요. 이른바 전에 이틀 전에 나왔지만 트리플 다운이라는 표현 쓰고 통여 일야가 동시에 빠지고 있더라. 네.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인데 지금 이제 저는 그 통여는 그 둘째 치고 민주당 지지율을 이야기 좀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렇게 주자인데도 갤럽 조사를 보면은 갤럽 조사는 지난주에 이제 트리플 다운이 나타났고 어제 발표한 MBS 조사도 보면 트리플 다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 뭐냐면 이렇게 내리 앉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도 받지 못하더라. 물론 뭐 당내 이를테면은 뭐 최강욱 의원 징계라든지 뭐 당내 갈등 때문에 뭐 좀 대안 혹은 뭐 그렇게 뭐 새롭게 보여주지 못한 요인도 있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저는 좀 다른 방송에 나왔지만은 올 가을까지는 장기 저점 행보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봐요. 가을이 뭐냐면 이를테면은 저기 국정감사 그 시즌이 됐을 때 의미 있는 자리매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당대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제한적으로 보는데 8월달 당대회까지는 계속 저점 행보하고 10월 국정감사 때나 돼야지 좀 의미 있는 수준이라면 30 중반 후반을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좀 장기 행보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이 지지율을 오히려 윤석열 뭐 용화대나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볼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지고 있고 반사익도 누리고 있지는 못하냐. 이 문제는 이제 당대나 이러한 별도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좀 심각하게 좀 인식해야 될 문제 아니냐, 수치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뭐 당연히 다행일 텐데, 정기현 평론가도 국정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미 뭐 다른 조사에서는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갤럽은 지금 일부 직전이긴 해요. 다음 주 조사 또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올라갈 기회가 오겠나 싶은데요. 기회가 저는 거의 기회가 없다. 지금 저것도 뭐 대단한 수치다. 아마 지금은 왜 저렇게 떨어졌나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계셔보십시오. 40%도 무너질 거고요. 30% 정말 중후반으로 가서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집권 여당의 지지층에서 상당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저 그래프는 사실 추세선 이탈이라는 표현을 써도 추세선 이탈. 뭐냐면은 보통 이제 국정평가를 보면은 이제 정권 초반에는 상대 진영도 같이 좀 그래도 뭐 선거는 끝났지만 어쨌든 잘 해라. 상대 진영도 같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제 점점점 말라가는 것이 상대 진영 먼저 떨어지고 그 결국 한동안 이제 교착 상태로 가는 것이 중도층의 무당층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좀 뭐 출렁거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대는 물론 중도도 그렇고 마지막 남은 내부 진영에서도 거리두기 혹은 뭐 냉랭하게 보는 그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선 득표율보다도 지지율이 못 나오고 있다. 4~5% 이상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추세선 이탈이라는 말. 당분 아마 그 쉽게 급반등 내지는 회복 탄력성이 쉽게 보이지는 않을 그런 상황으로 좀 읽힙니다. 뭐 반등 모멘텀을 실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뭐 반사이익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또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 만나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빠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갤럽 조사에서는 그대로고요. 정의당이 오히려 2%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좀 평가해봐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민주당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뭐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 말고는 올라갈 이유가 없죠. 예. 근데 그나마 낙폭이 2%포인트면 그나마 낙폭이 뭐 크지는 않다라고 좀 뭐 보여지는데 문제가 아까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이 좀 이렇게 전대라는 게 흔히 말하는 컨벤션 이펙트, 그 대통령 후보 선출, 당대표 선출 흔히 컨벤션 이라고 전대라고 하는데 빨리 좀 룰 세팅의 그 지역적인데 머물러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아까 97세대가 나온 이유는 좀 웅성거림, 시각을 좀 모아보자,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과감하게 좀 터져보자라는 그것이 이제 소음이 될지 아니면 울림이 될지. 그래서 저는 우상호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가 사실 전대준비 판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 흥행몰이 프로모터로서 역할인데 그하고 또 한 축은 이제 원구성 두 가지가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인데 어쨌든 이거 전대와 그 원구성 이 문제를 좀 매끄럽게 좀 풀지 않으면은 민주당 역시 이 상황에서 뭐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MBS, 리얼미터, 정례조사 모두에서 나타나는 민주당의 어떤 받아먹지 못하더라와 저점 행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더라.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면밀히 좀 읽어야 된다. 좀 그 말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정기현 평론가 정당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뭐 민주당 더 빠질 게 없지 않습니까? 뭐 28%든 20%든 민주당이 지금 신경 쓸 처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 평가받는 게 2년 뒤에 총선 때 가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빠지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사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죠. 아무래도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것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하락하거나 올라가는 것은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연동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정당 지지도를 남성과 세대로 좀 나눠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갈까요? 좋습니다. 2022년 6월 정당 지지도의 성 연령별 지지율입니다. 남성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 높고 여성도 높고 뭐 아까 이제 이걸 종합해서 아까 그 정당 지지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아래나 위나 이렇게 살펴봐도 대선 때 봤던 그래프랑 큰 차이가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저거는? 결국 이제 그 이대나 미대냐 2030 흐름을 저는 늘 주목하면 왜냐하면 이게 4050, 6070 이미 굳어졌어요. 결국 이제 2030의 움직임이 유동성이 전체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지금 보자면은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띄워주자면 보시면 여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밑에 여성 이대녀에서는 어차피 이대녀, 삼대녀가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좀 끌고 흔히 말하는 개딸. 개딸. 이제 그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대남. 민주당, 국민의힘, 그 3대남. 이제 결국 젠더 균열, 세대 균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나타나고 기저에는 뭐 이념 균열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것이 그 좀 지난 대선의 지형이 뭐 해체 내지는 재구성되지 않고 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근데 또 민주당도 과연 저 지표를 만약 좋아할 만한 상황이냐? 저는 또 그렇게 안 그렇게 좀 보거든요. 좀 이제 그 오히려 3040 특히 이제 그 좀 그쪽에 좀 주력하고 특히 50이 중심이 된 그쪽을 가야 되는데 지금 볼 때만 민주당도 그닥 그렇게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좀 그렇게 좀 보이고 국민의힘은 뭐 6070 저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60%를 넘잖아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저기는 뭐 그냥 상수네요. 그렇죠. 상수. 이제 뭐 그렇죠. 상수를 적용하는 것 같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한번 만나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세대별로 나눈 것으로 좀 보이는데 왼쪽에 이제 진한 그래프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요. 이제 좀 흐리게 나온 것이 잘못하고 있다, 즉 부정률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성 쪽으로 가면 20, 30, 40이 여성들은 잘못하고 있다에 굉장히 많이 꽂혀 계신 것 같고요.
남성들은 반대로 2030이 잘하고 있다. 또 5060, 70도 잘하고 있다고 굉장히 우월하게 보입니다. 근데 진종관 평론가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걸 보고요? 이대남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준석이 만약 당대표 밀려나면 저 이대남 20대 이공삼 지지율 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거는 알고나 하시냐. 글쎄요. 저 만약 7월 7일 이후를 지표를 보는 또 하나 장면이 그렇다면 이준석 징계와 이제 이른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대남 저 층들의 또 연동 상관관계 어떻게 연동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대목도 좀 기다려지는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환 평론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러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기환 평론가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대남, 이대녀 현상은 뭐 지속될까요? 이 현상이라는 게? 저는 아까 나이 든 분이 상수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정치를 전체적으로 가늠하는 중요한 이제 저는 표본이 된다고 보고요. 2030의 이제 정치 관여도가 점점점 높아질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그분들이 주도하는 정치를 이제 만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될 또 역할까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남성들의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 보고는 역시 우리나라 남자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화끈한 사람을 확 밀어주나? 제가 보기에는 저도 똑같은 남성인데 우리 대통령 화끈하기보다는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 지지율이 저만큼 높고 여전히 좀 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길게 보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여성들도 가능한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어필을 못하고 있고 과도하게 과잉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여론까지 만나봤고 최민우 기자는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 나눠보면 그런 이대남, 이대녀 이런 어떤 그 나뉘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 피부로 좀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대구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맞다. 그걸 생각 못했네요. 예.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다 보수 친구들이 많은데 또 진보적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취임 이후에 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관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갔던 나토 가가서 노루각수나 눈 감은 사진이 올라오고 이런 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윤 대통령에 대한 좀 비난적인 좀 긍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 혹은 노루각수, 우리 대통령이 측은하다. 이제 이런 메시지도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같이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